그 제가 그래서 37cm짜리 불상인데 이 불상은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사진이 어떻습니까? 예. 아, 뭐 상호가 인상이죠. 상호가 아주 무섭죠. 예. 다벽금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. 요거는 이제 그 중국 청동기 옥기 쪽에 대단한 감정가이신 류정 선생께서 감정을 하신 작품인데 관지에서는 대명 영락연시라고 시라고 하는 건데 시주했다 이렇게 의미입니다. 어떤 불상들은 보면 밑에 써놨습니다. 대명 영락연시, 뭐 대명 선덕연시. 그 시자는 시주하다 할 때 시자입니다. 그때 이렇게 공경해서 시주해서 만들어서 바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근데 대명 영락연시로 되어 있었는데 뭐 영락연시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영락가 아닙니다. 예,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 또 선덕연대라고 쓰여 있다고 선덕연대 것이 아니듯이, 예. 이름이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미남이다 이렇다 해서 미남 아니거든요. 예, 그런 식으로 예, 똑같습니다. 이름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 부자 아니거든요. 똑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그 대명 영락연시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그 영락계 아니고요. 청나라 초기가. 예. 그러니까 도금 방식, 유금 방식이라든지 만들어진 형태라든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청나라 초기 작품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이 작품은 제가 중계를 해서 예. 귀향이라고 그러죠. 귀향. 왜?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니까 중국의 자기 고향으로 귀향됐습니다. 가격은 금액이 좀 상당한 가격으로 예, 판매가 되었습니다. 돈 많이 받으셨어요? 예, 많이 받았습니다. 예, 많이 받아서 예, 뭐 그 아주 비싼 고급차 한 대값 이상 받았다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예. 뭐 차도 차 나름이겠죠, 그죠? 고급차 기준이 어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. 운전하는 차가 아니죠. 먹는 차죠, 먹는 차. 먹는 차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.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운전하는 차를 말씀드렸는데 먹는 차 보이차 비싼 거 되게 비쌉니다. 다음에 언제 저희가 그 또 보이차 전문가들을 모셔서 보이차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제가 많이 나누겠습니다만은 보이차가요 한 편에 비싼 거는 7억 합니다. 7억. 물론 호급차라 그래서 1950년대 나온 차들 뭐 그런 차들 뭐 송빙호, 양빙호, 동경호 하는 그런 그 차들은 보이차는 370g 동그랗게 생겼잖아요. 370g 한 편이 예. 적게는 1억 5천부터 많게는 7억까지 합니다. 경매가입니다. 진품 같은 경우 연결해서 이렇게 팔 수도 있겠네요, 그죠? 그러니까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. 예, 제가 뭐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작품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제가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. 제가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아신다는 분이 있으신데 실제로 중국 제가 이 불상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남다르게 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 옛날 돈은 전부 다 엽전 같은 건 다 금속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죠? 우리나라 상평통보부터 시작을 해서 쭉 수집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관영통보 그 다음에 중국 옛날에 송나라 시대 때 동전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도 수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, 중국, 일본 동전들을 시기별로 쭉 수집을 하다 보니까 금속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조금 눈이 약간 생겼습니다. 그래도 아직도 어려워요. 정말 요즘은 얼마나 작품을 잘 만드는지 한눈에 얼른 봐서 가짜도 표가 나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떤 작품은 정말 어렵습니다. 감정하신다고 뭐 내가 좀 볼 줄 안다고 하면서 한눈에 나는 모든 걸 다 안다? 모든 작품을 다 안다? 야,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거의 우리 저기 뭐 소위 말하는 가드의 존재, G.O.D의 존재에 가깝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일본의 대단한 감정가 한 분께서는 송나라 자기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도 바로 단번에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보고 적어도 보름 이상은 같이 그 물건과 교감을 하면서 보면서 물론 양식은 그때 양식, 기형, 뭐 태토 다 맞다 하더라도
다시 한 보름 정도 있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이 물건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신중한 접근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주 뛰어난 물건일수록. 예, 한눈에 물론 뭐 바로 진위가 판단되고 아닌 물건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사를 했다든지 가짜대를 입혔다든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문양이 붙어 있다든지, 예, 그 잘못 만드는 가짜 같은 경우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적어놓은 걸 관지라 그러는데, 예, 예를 들어서 뭐 동치, 명나라 동치는 청나라 황제거든요. 그 대명 동치 이래 적어놓으면 그 앞뒤가 맞잖아요. 예,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왜냐? 이 만드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공부가 딸리다 보니까 옆에 보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대단하다. 이건 봐봐라. 이 명나라인데 청나라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런 특별한 게 어디 있나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. 그 가짜 만드시는 분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옆에 쭉 보고 써놓고 쓰다가 헷갈려가 두 개를 섞어 쓰다 보니 그래 나온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과 이런 취미와 수집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돈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물건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또 중국 우리 기물, 중국 고미술품에 대해 설명드리는 이유는요. 우리 한국 고미술품을 가지고 뭐 가짜 소위 말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가짜 작품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된 경우는 큰 금액 뭐 매덕이 됐다 이런 경우 참 드뭅니다. 우리 한국 거를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왜냐하니까 한국 거는 뭐 각 분야에 우리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인사동을 가거나 망미동을 가거나 또 개인 수장가도 많으시고 또 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금방 이게 진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안 쏘고시는데 중국 작품은요.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서로 작품도 감상하고 평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중국 작품은 그 속아서 즉 그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대에 나왔던 그 송나라, 온나라, 명나라, 청나라 뭐 그런 옛날에 나왔던 진짜 작품이 아니고 요 근래에 흔히 판자위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수십억씩 주고 사셨던 분들이 제법 보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수십억씩이나 주고 더 이상의 큰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겠는가. 예, 물론 예술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왕 큰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장하고 싶다 하면은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로 뛰어난 옛날 그때 당시의 진품을 소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.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눈을 이렇게 떠보면은 아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. 그리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판자위엔이나 뭐 어디 벼룩시장 가니까 많이 있더라. 다른 사람들, 소위 말하는 감정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 말만 너무 믿어도 안 돼요.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요.